격차 사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사실상 지금은 수도권에 첨단 산업, 그다음에 R&D 대기업, 이게 뭉쳐지는 구조로 집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 인구가 약 51.3%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딱 봐서 좋아야 됩니다. 월급 많이 준다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방에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4계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오랜 기간 고착화온 측면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과 막 하면서 지금 오다 보니까 이게 안 낮아지죠. 수도권 대비해서 지금의 지방의 임금 격차도 15%에서 20% 이상이 나고 있고, 또 청년들하고 저도 만나보면은 실제 경력 성장 경로가 좀 부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격차 사회에 들어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수도권, 광역 수도권까지 보면 이제 충북, 이북 지역, 강원까지 연결되는 곳, 그 남쪽 지역은 격차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많은 연구자들이 뭐 산업연구원도 그렇고 노동연구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히스토리를 보면서 공통 요소가 2016년, 17년 요소를 찾습니다. 2015년, 16년부터 모든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비수도권의 GDP 격차가 52, 48%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016년부터 갈리기 시작을 하고, 그 청년 인구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 인구의 수도권이 들어가는 게 사실 2017년, 16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수도권의 인구가,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2015년, 16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핵심적인 걸로 보면 사실 2008년에 돌아가야 됩니다. 2008년에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토 이용 효율화 정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하고 대기업의 R&D 센터를 짓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그렇죠. 많이 이동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죠. 지역에 있던 R&D 센터들이 다. 그 이후부터 지역에 있던 대기업 R&D 센터들이 경기도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일정 부분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제 전환 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청년 인구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간극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은 수도권에 첨단 산업, 그다음에 R&D 대기업, 이게 뭉쳐지는 구조로 집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이 생산 기지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격차가 약간 구조적으로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교수님 말씀을 듣다 저도 부연장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딱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하나 이제 지금 설명 주신 거에 첨언 드리면 여러 원인들이 있었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제1차 공공기관 이전 그 정책에 의해서 약 14만 명 정도가 근 10여 년 정도 줄은 적이 있죠. 그게 그렇죠.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서울 수도권이 유일하게 줄은 줄어든 그 기간. 그건데 이제 그때가 또 균형 성장을 강조하면서 149개의 공공기관이 이제 11개 시군 10개 혁신도시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약 14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그때가 48% 정도 됐어요. 서울 수도권이. 그렇게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 인구가 약 51.3%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더 늘고 있죠. 더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절박성,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골든타임이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이 골든타임이라고 행정통합 이런 것도 강조하는 게, 행정통합이 왜 이게 또 필수적으로 같이 붙어야 되냐면 경제권, 생활권은 지역별로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인위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정점을 찍으려면 행정통합이 인위적으로 안 되면 사실상 어렵다. 이거를 이제 정확히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사실 지역에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지역에서 첫 번째는 일자리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있던 일자리도 경력 개발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다 이전되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권으로. 그럼 이게 지방에서도 커리어가 축적된다는 신호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아직 진짜 제대로 못 주고 있는데, 우선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보면 세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적인 문제.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지금 공감하실 텐데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사고가 딱 봐서 좋아야 됩니다. 월급 많이 준다고 가지 않습니다. 딱 봐서 좋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월급을 더 줘도 잘 안 가요. 고용부의 그 워크넷이라고 하는 거기 사이트에 보시면 약 25만 자리가 거의 상시적으로 구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어 있어요. 근데 왜 안 가니? 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한번 현장에서 물어보세요.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그렇죠. 딱 봐서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바일 시대에 익숙해 있고, 네. 좋은 거, 어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라는 게 대부분 좋은 거 위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자리에 대한 것도 직관적으로 그렇게 가 있다. 근데 산업구조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위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죠. 네. 이런 부분이 지방에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대부분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이스 하는데 그 컨벤션이나 이런 거 지역은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호텔 뭐 이런 좋은 뭐 시설 이런 것도 약하잖아요. 노동시장 구조적인 거,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벤처기업의 비정규직. 4계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오랜 기간 고착화온 측면이 있잖아요. 급여에 대한 또 처우에 대한 이런 차별점 이런 것들이 간극이 많이 좁혀져야 되는데 네. 지역으로 갈수록 협력업체 하청에 그렇죠. 이런 협력업체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개선할 거냐. 교육구조적인 거 눈높이 좋은 대학 좋은 과 막 하면서 지금 오다 보니까 이게 안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좋은 대학 한 사람이 서울 수도권 뭐 연구단지 이런 데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이건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으로 어떻게 이전해서 정착하게 할 거냐. 그렇게 될 때 경력 네. 사다리가 지역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